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21번째 페이지 유튜브 이강민의 잡지사 최강 패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뜨거! 따끈따끈한 우리 박광일 선생님의 신간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선 넘는 한국사라는 책이고요. 일단 가장 제 눈에 먼저 띈 부분은 책 띠지에 네. 유튜브 이강민의 잡지사 최강 패널이라고 버젓이 써 있는 모습. 그렇죠. 제가 요청한 건 아닌데 네. 출판사에서 알아서 네.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강민의 잡지사 최강 패널은 저다. 별 5개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지정을 해갖고 올렸길래 네. 제가 중간에 그거를 교정 수정할 찬스를 놓치는 바람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저희 이름이 이렇게 간판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간 선 넘는 한국사를 좀 선 넘는 앞광고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시죠. 좀 민망하고 좀 그렇기는 한데요. 예. 일단 제가 조금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을 내놔도 되는가라는 걱정이 조금 더 앞서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네. 또 어쩌면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래요? 네. 너무 조심스러우신데요. 네네. 불온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 책을 이제 쓰게 됐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네네. 이제 역사 특히 한국사 관련된 얘기들을 곳곳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틀 안에다가 한국사나 한국 문화를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네.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짐작해 보시면 고구려 사람과 신라 사람들이 완전히 성향이 다르지만 우리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고려랑 조선이라고 하더라도 양반이냐 평민이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894년에 그 당시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뭐 관료들이나 아니면은 농민군을 이끌었던 전봉준 김계남은 같은 조선 사람이지만 완전히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적절하지 않을 것 좀 같다. 부자연스럽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오히려 그렇게 틀에다 가두어 놓게 되면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새로운 것들이 거기에 더해지지 않는다면은 그 역사는 점점점 쇠퇴하게 될 거고요. 문화 역시.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이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나라들은 네.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것으로 한국화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화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 것이거나 아니면 외래의 것이었는데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체득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좀 괜찮은 나라가 되어 가려면은 네. 이렇게 좀 외부의 것들도 좀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틀을 갖고 있지만 그 틀이 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을 좀 넘자. 그래서 네. 선 넘는 한국사구나. 그렇게 해서 네. 과거에도 계속 선을 넘어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밖으로 나간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한번 역사를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좀 걱정하고 조심스러워하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 청산유수로 홍보를 잘해주셔서 책 쓸 때 고민은 많이 하거든요. 그치.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면서 집필하셨겠습니까? 네. 조만간 서점 베스트셀러 매대에서 이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요. 네. 개국공신 박광일 선생님의 새 책 출간 기념 이벤트를 저희가 또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11월 3일 자정까지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영상에 방송 내용 관련 댓글도 좋고 선생님을 향한 메시지도 좋고 책 관련 궁금증도 좋고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책 선물과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공지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선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네. 우리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선생님이 책 소개하시면서 한국화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에도 외래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지. 그러니까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 문화의 정수로 많이 꼽는 것, 특히 이제 건축 부분에서 무량수전 배열림 기둥의 기대서서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아스라이 펼쳐지는 백두대간의 그 연봉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멋진 장소에다가 자리를 잡아준
조상들에게 사무치는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최순호 선생의 그 표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부석사를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무량수전 베을림 기둥에 기대서는 이 베을림 기둥 건축물은 네. 주심포라고 해서 네. 고려 때 중국 남쪽에서 들어온 건축 양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지형 속에서 털을 잡는 것은 한국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건축물 자체의 기법이라든지 여러 요소들은 중국에서 들여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될 수 있고요. 네. 우리가 뭐 경복궁에 가서 보면 뭐 다포개 건물들 이런 건 있는데 이거는 또 역시 중국의 북쪽에서 들어왔던 그런 어떤 건축 기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처지에 맞게 좀 바꿔서 쓰면서 또 거기에 이제 미감 같은 경우는 미감은 또 자연을 많이 따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자연들이 대체로 둥글둥글한 능선이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익숙해서 보기 예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둥글둥글한 능선처럼 곡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어디까지가 한국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한국적이 아닌지. 우리가 선을 지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선을 살짝 넘나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국의 요소들이 좀 강하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라고 이해하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족보를 봐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도 보면은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족보를 얘기를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잡지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네. 것처럼.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족보가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중국화된 족보이기도 하고요. 아. 또 한편으로 본관을 따져봤는데 왜 우리 집은 중국 쪽하고 관련이 그런 있지?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기화인, 뭐 진린의 후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기원은 중국 쪽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뭐 고한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기록에 보면은 중국 한자를 써서 한 고한무 이렇게 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중국 쪽에서 온 사람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300년이냐 네. 또 500년이냐 1000년이냐에 따라서 그때는 우리 한반도 근처에 살지 않았던 사람일 가능성도 그렇죠. 예. 있는 거죠. 사람만 보더라도 이렇게 선을 넘나들면서 지금의 한국인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시대의 범위를 좁혀서요. 국경을 넘나들며 지평을 넓힌 삼국시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도 좀 다른 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네. 이게 고려 조선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려 조선은 이제 지배 피지배 그래서 안정 뭐 또 외부의 어떤 적과의 대응 이런 부분이 핵심이 있잖아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겨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경쟁.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한반도를 빠른 시기에 역사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역을 해야죠. 빌려오면 됩니다. 예, 수입을 하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시스템 어떻게 갖춰야 돼? 지금 막 여러 계루부, 소노부, 연노부 다 흩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묶어야 돼?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리망 때 보면은 네. 국학을 설치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그때 불교 공인도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고려 조선의 기준으로 보면은 네. 아니 이 양반들 욕심이 과하시네. 불교면 불교고 유교면 유교지. 이게 양립할 수 이걸 있는 두 개를 거야? 같이 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시급하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기를 언제랑 비교해 볼 수 있냐면은 네. 1870년대 이후 외부에서 들어온 걸 우리가 개화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볼 때는 당시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던 곳에서 이걸 가져오면은 네. 훨씬 더 백제나 고구려 또는 신라나 백제 또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이거를 끌어올려고 했던 부분들이 고구려 백제가 있었던 거고요. 네. 여기 이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인재입니다. 사람 인재 영입. 스카웃을 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인재 영입에 가장 유리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고구려입니다. 그럼 붙어 있으니까. 네, 대륙에 예. 붙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백제는 요거 배를 이렇게 연안을 타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네. 산동성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두 번째 루트.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좀 돌아야 되는. 돌아야 되는데 네, 네. 사실은 고구려 백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실제로 여기는 힘드니까 네. 그러면은 사람을 데려오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면 됩니다. 신라 사람을 신라 사람을 보내요? 보내서 배워와. 한국이 1950년대, 60년대 그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국비를 많이 있어서 보냈잖아요. 예, 또 예, 초청 받아서 가기도 하고. 네. 그럼 그분들이 한 10년, 20년 공부하다가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네.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네. 그럼 신라는 안 되면 너 최치원 공부 잘한다면 그래 최치원. 네, 그렇죠. 요즘에 당나라에 가면은 빈공과라고 있어. 어. 그래서 그거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야. 가서 봐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2, 300년 전부터 비슷하네 진짜. 네, 실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세 나라 모두 외부의 인재를 영입하려고 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구려와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귀화인들을 등용하고 굉장히 우대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귀하인은 정근대 역사에서 굉장히 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힘입니다. 네. 두 번째 인재는 굉장히 시스템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살짝 때에 따라서는 좀 과하다 싶은 정도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북이하고 북연하고 했는데 북연의 왕족이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네. 북이가 들어오기 전에 북연 사람들을 장수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 데리고 옵니다. 풍홍이라고 하는 세력을 네. 예. 다 데리고 와요. 그럼 북이가 북연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하는데 그 소식을 고구려에 전해요. 우리가 공격한다 그랬더니 네. 알았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격할 테니까 고구려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거거든요. 북위가 북이가 고구려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통보를 한 거죠. 네.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장수왕 북연 보고, 공격할 거니까. 장수왕 뭐 가만히 있어. 그런데 네. 그래 그러면서 가서 먼저 왕족을 다 데리고 와버려요. 북연의 왕족을요? 그렇죠. 구출해 온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구출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예. 북연하고 고구려하고 조금 더 친연 관계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구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이거 비상 상황을 반영한 인재 영입 아닌가? 그래요? 풍홍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왕실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예. 왕이니까 네. 굉장히 시스템과 체제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고구려에서 별로 뭔가 이렇게 안 맞았는지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에 연락을 해서 남쪽에 네. 그 북이가 있고 이제 남쪽에 송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연락을 해서 송나라 보고 SOS를 친 거예요. 나 좀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가 데리러 가니까 그럼 인재 유출이잖아요.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 고구려 다시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은 예.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받아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을 받아준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데리고 온 사람을 그러니까 고구려 때 인재나 아니면 외교라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진리 중심으로 움직였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려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렇죠. 했을 때는 괜히 가차없이 오히려 외교 문제가 되니까 예. 이 사람들의 의지는 이미 송으로 가 있는데 마음이 가 있는데 고구려에서 뭐라고 한다고 말 듣겠느냐. 그렇다면은 왜 오히려 적에게 뭔가 유리함이 되기 전에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고구려 굉장히 냉혹한 나라입니다.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은 백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하나하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 박사를 이제 그 일본으로 보냈다. 그다음에 일본의 천자문을 전한 인물을 보통 이제 뭐 왕인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백제 왕씨가 있었나?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문이 네. 아마 원래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죠. 애초에. 네. 그러니까 왕인 당대에 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마 일본 측에서 인식을 할 때도 이 사람은 중국계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집안에 오래전에 네. 중국에서 백제를 귀화를 했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잘했던 게 뭐냐면 천자문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유교 경전을 잘 알아요. 그럼 천자문과 유교 경전의 본고장이 어디예요? 중국이요. 중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자기 가문의 학문인 거예요. 그런데 네. 백제에서 그 사람을 굉장히 후대를 했고 네. 그런데 백제가 볼 때 일본하고 뭔가 화친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익이 되는 부분을 얻고자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을 보내는 거니까. 예. 그러면 좀 가주십시오. 라고 해서 왕인을 보냄으로써 또 백제가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왕인이 가서 일본에 뭔가 도움을 줬어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갑자기 왕씨가 그래. 그러면 이 왕씨가 여기 있으면은 고구려에 또 왕씨가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건이요. 고구려 고려의 왕건이고 고구려에 누가 있나요? 왕산악. 왕산악. 검은고의 왕산악. 검은고 연주. 네, 그래서 예. 보통 우리가 3대 악성 뭐 이런 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뭐 왕산악, 그다음에 가야의 우룩, 그다음에 그래. 조선의 박연 박연. 이렇게 네. 이제 세 분을 꼽는데 네.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저기 백제 백결 선생 이런 분들을 빠지고 좀 그래서 아쉬워하실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런데 왕산악도 성이 왕씨인데다가 이 사람은 부수상까지 올라가요. 지금의 부총리급에. 아, 고구려의 부총리요? 네. 정말? 그런데 예.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 중국에서 어떤 악기가 넘어왔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랬는데 아 그건 내가 보겠어 하면서 그 금이요 금 그러면서 뚝 뜯어가지고 고구려 처지에 맞게 바꿔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고 아, 현금. 현금이라고 해가지고 예. 검은고라는 걸 만들어낸 걸로 봐서는 네네. 이미 그 악기에 굉장히 익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고구려가 귀하인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서 높은 벼슬까지 줬는데 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왕씨 성이니까 네. 이것도 중국 성씨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 사람 역시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그러네요. 높다. 어.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고구려의 정치나 음악에 음.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백제 왕인과 고구려 왕산악 모두 중국 쪽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좀 상황이 달랐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커요. 예. 그래서 역사를 볼 때 그 지역, 그 나라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에서 이제 백제나 고구려가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영향력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은 네. 받아들이는데 신라는 한 다리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때는 고구려하고 좀 친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한때는 백제하고 친해 보려고 해서 네.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고구려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그게 어떤 영향력, 경자년 원정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묵호자라고 하는 사람도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의 불교를 전해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신라로 볼 때는 이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신라가 물어봅니다. 네. 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공부 좀 하자. 근데 아무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네. 어차피 우리는 진골. 아, 가만히 있어도 왕실의 일원. 탄탄대로죠. 탄탄대로인데 예, 네. 왜 굳이 뭔 유학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공부를 합니까? 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나섰던 인물들이 있죠. 육두품? 그렇죠. 육두품인데 네. 그냥 갖다서는 출세가 안 돼요. 뭔가 네. 조금 특별한 지위에 있을 때 지적인 풍모를 팍팍 풍기면서 네. 원광 스님처럼. 아, 원광 스님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훈요 저기 뭐죠? 그 세속오계를 만들었던 세속오계 원광 스님. 화랑.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 스님. 원효 스님의 대사. 아들이 설총이죠. 아, 그렇죠. 그럼 설씨는 육두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원효 스님도 설씨인데 이분은 이제 원래는 의상대사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다가 예. 의상대사는 해골물 마시고 그렇지. 아 나는 그래도 갈래 하고 가셨고. 예. 근데 원효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죠. 일체유심조 예. 하면서 돌아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돌아왔지만 원래는 원칙은 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광 예. 갔다 왔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지식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아예 우리 시스템 바꾸자. 저기 신라에서. 백제 고구려 강한 나라인데 네. 우리 신라는 가만히 보니까 시스템을 아예 바꿔야 될 것 같아. 어. 라고 하면서 아예 전면적인 개편에 들어갔던 게 네. 통일 직후에 이제 신문왕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모든 창구를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네. 국학이라는 국학. 곳을 통해서 네.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어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교육기관인가요? 지금으로 치면은 국립대학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국립대학이라는 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네. 이 국학이라는 시스템은 당연히 중국에 있는 체계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중국의 국학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관료제는 어떻게 꾸며야 되며 더불어서 이제 관료의 등용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원성왕 때 뭐 독서산품과 이런 것이 나오긴 하지만 네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선진 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통 한화, 그러니까 중국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물론 그 사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신라가 자신들의 생존 능력을 높이고 발전하기 위한 방도를 조금 더 멀리 있는 선진 문물을 갖고 있는 곳을 찾아왔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뭐라고 하면 좋나요? 개화?
개화가 오히려 네,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일본에서는 이제 뭐 대화 개신, 타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개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한화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다른 표현. 그러니까 하나는 마치 중국을 베꼈다는 말, 그 그런 말이 뉘앙스가 사실은 좀 아니지만 있어요. 예. 사실과 다르진 않지만 네. 그럼에도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신라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근데 그 중국의 선진제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지명의 역사할 때도 좀 신라에서 중국식 방법을 들여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경도광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화 정책을 써서 지명들을 했고 그 중에 4분의 1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진덕여왕 때부터 사실은 이루어졌던 것이 신문왕 때 국학으로 그다음에 이제 경도광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을 포함해서 관직 이런 것들로 바꾸는 과정들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계적인 변화들을 속에서 이제 신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선진적인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고구려나 백제가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던 것들을 네. 이제 통일 이후에 조금 더 본격화시켜 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관청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계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귀족들로만 안 돼. 귀족들 중에서 좀 공부 좀 한 그런 사람들을 고른다라는 게 이제 원성왕 때 나왔던 독서 삼품과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항상 이런 거 볼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야, 시험을 봐도 사람을 제대로 못 봤는데 네. 그럼 뭐 그렇게 뭐 상중하로 해갖고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 다 그 대충 공부할 텐데라고 하지만 예. 혈통으로만 뽑던 시기에 그래도 이런 체계가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큰 변화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조금의 변화가 나중에 이제 고려 광종 때 과거제를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그렇게 누군가 실력으로 뽑으려고 하고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구나라는 네. 것들의 밑바탕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삼국과 그 우리가 서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서역인들과의 교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도 궁금한데. 사실은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분명히 서역에 대한 흔적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코가 이렇게 높아요.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멀리서 온 엊그저께 분이다. 아시안 그 축구에서 봤던 예. 그 서역 사람들의 이라크전에서 뭐 봤던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예, 이런 예. 데서 봤던 인물들하고 비슷한 표현 얼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왔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 그림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림을 보고 다시 모사한 그림 같지는 않고 네. 실제로 뭔가 그 그림, 씨름을 그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성왕릉이라는 곳에 보면은 그 서역에서 왔던 페르시아 쪽에서 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라의 원성왕. 예, 신라의 원성왕릉 이렇게 남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고구려나 신라, 그러니까 고구려는 조금 더 이른 시기고 네. 신라는 조금 더 늦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부장품 중에서 보면은 네. 황남대총이라든지 천마총 보면은 지중해 디자인의 어떤 유리병들이 등장을 합니다. 봤어요. 가서. 네. 예, 수학여행 그러면 때. 이제 로만 글라스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런 것들 역시 교역품으로 들어왔다고 본다면 더불어서 이제 헌강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동해 용왕의 아들을 만났는데 네. 그 아들 똑똑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처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처용. 그래서 처용이 뭐 서역인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용 자체가 얼굴이 좀 까맣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네. 신라 사람들하고 다른 얼굴이었고 중국 사람하고도 다른 얼굴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역시 어떻게 보면은 서역에서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 이제 나라가 뭔가 선진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꺼리지 않는 나라라면 네. 조금 더 멀면 어때요? 더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자주 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왔던 것은 분명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신라라는 나라가 서역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서역에서도 신라의 어떤 문화 흔적이 발견되나요? 발견이 되죠. 어떤 게 문화로서는 발견이 안 되는데 네. 11세기나 12세기에 그 이란, 페르시아에서 만든 서사시의 꾸시나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네. 신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요. 페르시아 쪽. 네,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왕자 하나가 여기서 나라를 잃고 네. 신라에 가서 신라의 왕의 따님하고
그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근데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 아들이었던 아비틴이 이제 주인공이고 그 아들이 프라랑인데 네. 이 프라랑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뤄서 다시 자신의 나라를 되찾았다라고 하는데 저거 역사예요? 뭐 소설이에요? 뭐. 서사시입니다. 아, 서사시. 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 바실라가 나와요. 바실라, 신라? 아름다운 신라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미 그 서역에서는 신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약간 과장된 뭐 황금의 나라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지리서에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라 왕의 따님하고 혼인을 해서 그래서 아들까지 낳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이란으로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이런 어떤 서사시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신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정보도 굉장히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등장했던 왕도 대체로 보면 태종무열왕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예. 그럼 그 시기에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네네네. 어떤 그 서사시를 만들지 않았을까? 후시나메라고 하는. 근데 좀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 신라가 좀 풍요로운 나라처럼. 그렇죠. 뭐 황금의 나라 이런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예. 굉장히 풍요롭고 멀리 있는 나라여서 뭔가 미지의 나라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관심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나라에 가고 싶다. 네.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이제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상호작용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사람들이 생각보다 선을 많이 넘었다. 그러네. 언뜻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진짜 시스템으로 선을 넘었던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케이스는 언젠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네. 이런 어떤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 더해져서 네. 그게 이제 한국 문화의 한국 역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한국 역사나 한국 문화를 이제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장면들을 하나 둘씩 모아 보면은 이때는 한국 문화가 이랬는데 네. 이때는 또 한국 문화가 이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를 불교로 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밖에서 스님 보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네. 신라 때는 그리고 고구려 때는 이상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고요? 네. 왜요? 머리를 깎았잖아요. 머리를 깎아서 예,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익숙하지가 상투 않아서. 쓰는 그렇죠, 그렇죠. 나라인데 예. 머리를 깎았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아예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승려들을 가리키는 낱말이 자주 등장한 게 뭐냐면 아도나 아두가 많이 등장해요. 아도. 예. 이게 아기 머리란 뜻이에요. 아기 머리가 예. 거의 민머리죠. 민머리처럼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기 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도 화상 그러는데 저분의 스님 이름이 아도인가? 아닙니다. 그냥 아기 머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를 전해줬던 묵호자라는 분을 해석을 해보면 네네. 얼굴이 검은 오랑캐란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묵검을 묵자에다 호 오랑캐 호자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이거 싫어. 네. 그러니까 이차돈이 순교하면서까지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는데 그러네.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뭇 외부의 것이었고 경계하고. 사뭇 낯선 것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일단 한번 들어오니까 네. 신라 고려를 지나면서는 그냥 백성들한테 쭉 퍼져나갔고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떤 시기에는 낯설고 어떤 시기에는 남의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만 그거를 잘 품어내면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근대에서 보면은 뭐 그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굉장히 경계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게 남의 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네. 우리 것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네.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 넘는 역사들이 하나둘 모여서 우리의 역사를 풍부하게 만들고 또 이런 훌륭한 책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많이 애독해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 이벤트 일요일까지 받습니다.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국경을 넘나들며 선 넘는 한국사를 만들어 온 삼국시대 이야기를 또 재미나게 나눠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출간 축하드리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